그들은 무대, 경기장, 스크린을 밝힌 전설이었습니다. 한때 라디오를 가득 채웠던 목소리들, 아이콘이 되었던 얼굴들,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삶들. 하지만 운명은 가장 빛나는 별조차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가장 사랑했던 이름들 중 일부는 질병이나 노령이 아닌 훨씬 더 갑작스럽고 잔인한 것, 자동차 충돌의 차가운 강철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방향 전환, 한 번의 부주의한 순간, 한 번의 찰나의 결정, 그것이 수백만 명이 숭배했던 삶의 마지막 장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바꾸는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길 위에서의 마지막 여정이 그들의 유산의 일부가 된 잊을 수 없는 7명의 스타들을 다시 조명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의 불꽃이었습니다. 리사 레프트 아이 로페스는 TLC의 영혼이자 그룹에 거침없는 매력을 불어넣은 거친 심장이었습니다. No Scrubs와 Waterfalls 같은 차트 1위 히트곡으로 그녀는 90년대를 전율케 하는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꾸밈없고 대담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명성 뒤에서 리사는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그녀는 영적인 휴식, 치유하고 성찰하며 개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시간을 위해 온두라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조용한 정글 도로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SUV를 운전하던 그녀는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는 격렬하게 뒤집히며 여러 번 구른 뒤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리사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몇 초 동안 그녀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30살의 나이에 한 세대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세부사항은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리사는 죽음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이상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팬들이 그 영상을 보았을 때 그것은 섬뜩하고 잊을 수 없는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슈빌의 로열티였습니다. 스스로 노래를 쓰고 컨트리 음악계에서 여성의 길을 개척한 황금펜을 가진 불타는 빨간 머리였습니다. 도티 웨스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개척자이자 종종 자신을 억압하려던 세상에서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국 전역에 퍼졌고 그녀의 정신은 모든 홍키통크와 모든 라디오 전파에서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8월 30일 운명은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그랜드홀 오프리 공연에 늦어지고 있던 도티의 차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이웃인 조지 섹스턴, 조지 텍스턴, 그녀를 보고 나머지를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조지는 오프리랜드 진출로의 커브를 너무 빠르게 돌았고 차는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엄청난 힘으로 충돌했습니다. 도티는 충돌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컨트리 음악에 너무나 많은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슈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프리의 불빛은 희미해졌습니다. 한 시대를 정의했던 여성은 시간이나 나이가 아닌 결코 타지 말았어야 할 단 한 번의 비극적인 승차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존 웨인, 이 마을로 들어서기 전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스트우드가 카메라를 응시하기 전 할리우드의 원조 카우보이였던 톰 믹스가 있었습니다. 300편 이상의 무성영화,
대담한 스턴트, 서부 영웅을 정의하는 당당함으로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청사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를 숭배했고 남자들은 그처럼 되기를 원했으며 여자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톰 믹스는 현실보다 더 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설조차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940년 10월 12일 투손 보안관을 방문한 후 믹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컨버터블을 몰고 애리조나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지름길을 택했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근처 어딘가에서 그의 차는 통제력을 잃고 격렬하게 뒤집혔습니다. 혼란 속에서 뒷좌석의 알루미늄 여행 가방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수천 번 죽음을 속였던 카우보이는 탁 트인 도로에서 실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60세였습니다. 오늘날 길가의 기념비는 팬들이 여전히 부츠와 모자를 놓는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톰 믹스는 역사 속으로 말을 달린 카우보이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해리 채피는 택시 운전사, 헤어진 가족,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일상의 고난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택시와 Cats in the Cradle. 같은 노래로 그의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보인다고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는 열정적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기아 퇴치에 바치고 자선단체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7월 16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던 그 남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폭스바겐 레빗을 운전하던 그는 무료 자선 콘서트를 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세미트럭이 그의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구조팀이 서둘러 왔지만 부상은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해리는 겨우 38세였습니다. 충격은 음악계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팬들뿐만 아니라 그가 옹호했던 대의에도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주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 돕기 위해 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결국 해리 채핀의 목소리는 강철과 불에 의해 침묵했지만 그의 연민의 유산은 어떤 충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고 거칠고 막을 수 없는 존재. 10대 반항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Summertime Blues와 Come on Everybody 같은 히트곡으로 에디 코크런은 그저 또 다른 로큰롤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한 세대의 심장이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기타 리프와 날것의 에너지는 그의 발자취를 따를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4월 17일 그 불꽃은 너무 일찍 꺼졌습니다. 에디는 영국에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약혼녀 샤론 쉴리와 동료 로커 진 빈센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차트를 정복하려는 꿈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마을 치펜함에서 차는 통제력을 잃고 가로등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금속이 뒤틀렸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에디는 샤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21살이었습니다. 불운과 찰나의 충돌로 도난당한 전설이 되어가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경력은 짧았지만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모든 앰프, 모든 10대들의 비명, 모든 저항의 창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대담하며 아름다웠습니다. 미국 주요 네트워크 뉴스 방송의 첫 여성 앵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시카 세비치는 단순히 헤드라인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성들이 지배했던 분야에서 장벽을 허물며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침착함과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수백만 명이 TV 화면에서 그녀의 얼굴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 10월 23일,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보도했던 어떤 것보다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남자친구 마틴 피시바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뉴호프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던 길은 좁고 미끄러웠으며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불빛도 가드레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림자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그들의 차는 도로를 벗어나 운하로 추락했습니다. 안에 갇혀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겨우 36세였던 제시카 세비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마지막 말을 전했던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스캔들도 지쳐서도 아닌 잊혀진 도로 구간에서의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떠오르는 별이 소멸되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한때 수백만 명에게 명령을 내렸던 곳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살았고 위험을 비웃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제카스 팀의 일원으로 가장 잘 알려진 라이언 던은 어떤 것도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미소를 지닌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펼쳐지는 거친 스턴트부터 잔혹한 충돌까지 팬들은 그가 한계를 넘어서고 혼돈을 코미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차넬이 11년 6월 20일 위험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친구들과 밤을 보낸 후 더는 자신의 포르쉐 911 GT3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시속 13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허용치의 2배였습니다. 그의 동승자이자 제작 조수인 사카리 하트웰이 그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커브에 부딪혀 통제력을 잃고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에 포르쉐는 불길에 휩싸여 폭발했습니다. 두 남자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더는 겨우 34세로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게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웃음을 위해 수천 번의 스턴트에서 살아남았던 남자가 장난이 잘못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속도와 무모함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추모 물결이 쏟아졌지만 논란도 함께 일었습니다. 죽음과 희롱하며 경력을 쌓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을까? 라이언 던의 이야기는 비극적이면서도 아이러니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운전, 마지막 한 번의 스턴트,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7가지 이야기는 운명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가장 빛나는 별조차 얼마나 연약한지 상기시켜줍니다. 평화를 찾던 리사 로페스, 마지막 공연을 쫓던 도티 웨스트, 사막으로 향하던 톰 믹스,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가던 해리 채핀,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던 에디 코크런, 어둠 속으로 운전하던 제시카 세비치, 그리고 한계를 넘어 속도를 밀어붙이던 라이언 던. 그들 모두는 전설이었고 그들 모두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죽음들이 그토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일어난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교훈 때문입니다. 삶은 항상 커튼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택, 하나의 방향 전환, 하나의 운전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노래, 그들의 이미지,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어떤 충돌도 지울 수 없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여전히 말하고, 여전히 영감을 주며 우리에게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경고하는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다가왔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할리우드의 숨겨진 역사에 대한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